북한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냈는데 정작 남북 관계의 가장 주무부처 키를 쥐고 있는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이 북한으로부터 조의문이 왔다는 사실도 그때 당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부 패싱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조의문 반나절 동안 통일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제 오후 윤건영 청와대 실장이 극비리의 청와대를 빠져나와 판문점으로 직접 갑니다. 북측으로부터 김정은이 직접 쓴 조의문을 인편으로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각 통일부는요. 북측에서 조전이나 조화 전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라고 기자들과 국회에 이야기를 했고 급기야 오후 7시쯤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측에서 별도 조치 없었는데요. 그건 우리가 통일부가 그 사실을 안 밝혔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 모친상 소식 우리가 안 알렸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철 장관한테 아무도 안 말해준 거예요. 청와대 그 누구도 통일부 김현철 장관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자, 김정 장관이 같은 장관이잖아요. 네. 이쯤 되면 그렇죠. 장관 개인에 대한 무시를 넘어서서 부처 자체가 굉장히 일하는데 이 존재감이나 이런 게 좀 상실이 되고 또 힘 빠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판문점에서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그 상을 차린 곳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예. 부산까지 가는 데는 몇 시간 걸려요. 대통령께까지 직접 전달될 때까지도 모르고 있어서 저녁 시간에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저렇게 행설수설하게 하도록 내버려뒀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뭐 무능 이런 거를 떠나서 야 이렇게 뭐 무슨 극비리에 뭐 남들에게 알려서 안 되는 그런 내용 아닌 거 가지고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구나 라는 거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정말 위기사항이라든지 공유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에서도 부처하고 청와대가 손발을 맞출까? 더군다나 판문점에서 부산까지 가서 전달하는 시간이 서너 시간 이상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비행기 타고 갔어도. 그런데 그거를 모르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런 정보조차도 공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가 된 거는 조전이 전달됐다라고 알려진 3시간 뒤에 바로 실험을 팍 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전에 대한 효과는 거의 못 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이 실제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봐야 돼요. 자, 한 손으로는 죽음을 위로를 했어요. 조전을 가지고 예. 위로합니다. 그래놓고서 다른 한 손으로는 죽음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핵무기가 사람 죽이는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죽음을 위로하고 한 손으로는 죽음을 협박을 하는데 위로가 진심이었을까요? 협박이 진심이었을까요? 무엇이 진심이냐?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차례 올 들어서만 9.19 남북한 군사협정 이후에도 12차례나 실험이 있었는데 미사일 실험이 있었는데 다 언제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시간상으로? 새벽. 예, 남들 잘 때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버젓이 오후 낮 시간대에 두발을 쏘았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전 보내놓고 이거 가지고 니네 오버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전은 보내면서 이렇게 막 위로하는 척 해놓고선 이거 가지고 혹시 뭐 남북 대화 재개니 또시 뭐 화해 국면이니 이런 거 갈까봐 그런 생각 아니야 라고 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단체가 정상 국가가 아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저 상대방의 정상을 3차례나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간적인 교류를 한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직접 얼굴 안 본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국가가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이런 조전 정보 가지고도 서로 엇박자 내지 않게 긴밀하게 가주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 유관삼 변호사님, 북한이 뭐 조전 보낸 게 그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냐. 통일부 장관한테 못 알릴 수도 있지. 받아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전해드리는 게 우선일 수도 있지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통일부 장관이 그 사실을 모르고
거짓 정보를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 발표를 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외통위원장이 전화했는데 7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통보를 안 해서 아마 저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가 나왔다는 근데 그 거예요. 시간에 이미 조전을 받아가지고, 지금, 장례식 하는 곳으로 가는 중 아니었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떤 국가적으로 모두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남북대와 관련해서 공식 창구는 어디예요? 통일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그 청와대가 비대해졌다. 그래서 모든 걸 청와대에서 하다 보니까 장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사실 지난번 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랄지 남북미 정상회담도 쭉 보면 통일부의 역할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제 청와대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건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몇만 소통해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면 이건 다른 소리 듣지 못하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지금 뭐 교육부 장관이랄지 국토부 장관이랄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무조건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게 아니고 결국 각 뭐 부서 장관들은 그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장관한테 전문성을 들여야 하고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이 조전을 받는 것이 하찮으면 하찮을 수 있고 중요하면 중요할 수 있는데 현 국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남과 북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강 상태고 또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멸시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조전의 어떤 의미가 뭘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뭐 이번도 마찬가지죠. 이제 윤건영 실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복심을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복심을 알려진 사람이 혼자 가서 받아오고 받아서 전달해주고 이거 자체가 국가적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북한과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